먼저 2인 기준으로 저는 또 항공가로 약 4만원, 생활비로만 나온 경비가 만 N, 이렇게 가 위험합니다. 다들 를 멀리 하세요. 안녕하세요, 다리입니다. 이번에 부인과 일본 한 달 살기를 하고 왔는데요. 느낀 점은 정말 우리가 대충 준비를 하고 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.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검토 및 주의해야 할 점들과 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출이 발생했는지를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숙소 위치 선택입니다. 저희는 숙소 위치를 두 곳으로 잡았는데요. 처음에는 오큐역에서 20일, 그리고 시모키타자와역에서 10일을 보냈습니다. 두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, 오쿠역은 도쿄역과 위치는 가깝지만 인구가 정말 적은 곳이고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. 반대로 시모키타자와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인에게도 핫플레이스인 지역의 느낌이고요. 외국인이 정말 많았어요. 일단 제 목적은 현지인처럼 살아보자 이기 때문에 저는 오큐역이 더 좋았고요. 일단 외국어가 들리지 않아요. 그리고 식당 가격들도 도쿄의 주요 역들과 비교하면 훨씬 싸고요. 제가 나고야 여행을 가끔씩 가는데 여기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곳보다 외국어가 잘 안 들려서거든요. 외출을 해도 다 현지 언어만 들리니까 정말 제가 이 지역의 주민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. 반대로 부인은 좀 시끌벅적한 걸 좋아해서 시모키타자와역이 더 좋다고 하는데, 이거는 여행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갈리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. 그래도 전 가능하면 도심에서 좀 외진 곳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주방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인데요. 사실 숙소 위치도 중요하지만 둘이 한 달 살기를 해보며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, 한 달 살기를 하는데 과연 주방이 필요하냐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한 달 살기를 해보니까 여기서 요리도 해보고 재료를 사서 일식도 만들어 보고 싶고,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은 그래도 식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, 어쩌고 저쩌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,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없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뭐 전자레인지 정도는 쓸 수 있어요. 간단한 조리를 위해서 인덕션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. 근데 일본은 편의점 음식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편의점에서 데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고요. 참고로 제가 있던 곳은 전자레인지, 인덕션, 주방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. 솔직히 집에서 조미료 같은 거 사서 해당 재료를 다 소진시키는 것도 몇 달이나 걸렸는데, 한국에서 쓰는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. 그래서 굳이 힘들게 재료를 사서 다 못 먹으면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, 쓰는 재료들도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안 쓰는 재료들로 요리를 해도 맛이 있을지도 장담을 못 하겠고, 그렇다고 매일매일 여기서 요리만 하면서 식사를 해결할 건 아니니까 뭐 요리 횟수도 그렇게까지 크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이 없는 숙소로 선택했는데, 전 이게 좋더라고요. 솔직히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은근 시간이 들잖아요. 주방이 없는 집이 가격 면에서도 좀 더 싸고, 그리고 일본은 마트 세일도 많이 해서 할인폭이 높으니까 이것만 잘 노려도 식비는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주방 딸린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지내보고도 싶긴 해요. 근데 이거는 한 달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살면은 그때는 이제 주방 딸린 집에서 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저희가 진짜 많이 챙겨왔거든요. 휴대용 소형 다리미라든가 회화용 일본어 책 같은 것들 대부분 안 썼습니다. 진짜 거의 안 썼고요. 사진 찍는데 욕심 있는 게 아니라면은 옷도 4박 5일 놀러가는 느낌으로 챙겨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. 30일 이후 돌아올 때도 짐이 한가득일 텐데 괜히 많이 들고 가서 수화물 무게 초과하지 마시고 속옷만 많이 챙겨가서 가벼운 느낌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부인도 옷을 많이 들고 가는데 결국 다 못 입어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식비가 꽤나 나왔다인 건데, 사실 일본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마트에서 적게는 10%, 많게는 50%까지 할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정말 매일 밖에서 사 먹는 게 아니면은 저는 이걸 꼭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이런 마트를 어떻게 찾냐 좀 헤맸었는데, 제 기준의 슈퍼마켓은 한국 기준으로 좀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로 검색할까 하다가 그냥 슈퍼마켓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되더라고요.
마트마다 다르지만 보통 저녁 7시부터 할인이 들어가고 유통기한이 이제 끝나기 전날에는 한 20%부터 30% 세일, 그리고 당일날에는 50%까지도 세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현지인들도 이제 세일 품목을 많이 노리는데 이게 진짜 빠르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소진이 되니까 미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정이 없을 때 뭘 할지 고민하기.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돈이 넘친다면은 한 달 내내 여행을 가면서 뭐 돈도 팍팍 쓰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계속 이동하고 놀러 다니면 지치게 되죠. 그래서 저희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놀러 가는 기준으로 일정을 잡았는데요. 제 경우에는 쉬는 날에는 유튜브 편집, 부인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. 한국에도 쉬는 날에 집에서 유튜브만 봤더니 하루가 지나가거나 그러잖아요. 뭐 그게 좋으시다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그래도 이왕 큰 돈을 써서 타지에 왔으니까 저는 이 시간도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할 것이 없다면은 주변 산책이라도 자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특히 일본에는 작고 큰 정원들도 많아서 이런 곳만 산책을 해도 참 좋을 거예요. 추억들도 많이 쌓일 거고요.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라도 운동을 해야 살이 좀 덜 찌더라고요. 제가 일본에 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2번 있었어요. 한 번은 주요역들의 지하철들이 생각보다 도착 지연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였고, 한 번은 버스들의 배차 간격이 생각보다 엄청 길다였었어요. 사실 지하철이 오래 지연이 될 때는 거의 40분 지연이 될 때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. 보통 지연이 되어도 한 10분 내지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. 단 버스는 이제 한국과 좀 많이 다른데요. 한국은 이제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어 뭐 신촌에 가려면은 여러 버스들이 가잖아요. 제가 타는 곳에서 이제 신촌 가는 거면 한 4, 5대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보통 버스의 배차 간격이 10분이라고 해도 보통 2, 3분이면은 차를 타고 가죠. 뭐 아무 버스나 타면 되니까. 근데 일본은 정거장마다 다니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많아봤자 2종? 그리고 심지어 배차 간격도 20분 정도로 많고 두 버스가 다른 곳으로 각각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잘못 잡으면은 버스가 오히려 지하철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. 특히 버스를 타고 버스를 환승하는 거는 전 가능하면 피하는 걸 추천드려요. 저도 처음에 이거 모르고 급동마를 올 때 이제 버스로 환승하는 루트로 타다가 18분 동안 차를 기다린 적. 이건 지역마다 다른데 이제 저희가 가는 곳은 마트까지 거리도 꽤 되고 한적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자전거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호텔에서도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곳도 많고, 그리고 국내에 다른 게처럼 렌탈 자전거들도 찾아보니 꽤 있더라고요. 혹시나 다음에 일본 살기를 하게 된다면은 전 자전거는 꼭 대여를 해서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. 한국에 돌아오면서 자전거를 즐기지 못한 게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. 너무 아쉬웠습니다. 제가 일본에서 되게 놀란 것 중 하나인데, 일본은 마실 것들의 가격들이 매우 싸요. 특히 생수에서 좀 놀랐는데요. 보통 마트에 가면은 500ml가 이제 100엔 정도에 파는데 동일한 브랜드의 생수를 2리터짜리 가격을 봤더니 이제 500ml랑 동일하더라고요. 용량은 4배인데도 말이죠. 처음에는 이마트만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것도 같았습니다. 뭐 오래 있는데 당연 2리터짜리만 사겠지 누가 500ml를 사? 이러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냉장고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가능하면은 2리터짜리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여행지 예약 및 입장 관련입니다. 저도 이번에 해리포터 스튜디오도 가보고 맥주 공장도 가보고 여튼 여러 곳들을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요. 찍어둔 스크린샷, 예약 번호 등으로 입장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날로그를 좀 좋아하는 나라라서 스크린샷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안 되고요. 예약을 하면은 메일로 날아오는 링크들, 예약 번호들이죠.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은 입장하시는데 한층 편하실 겁니다. 이거는 좀 마이너한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 해외 콘서트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현지 유심을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현지 유심이라는 거는 일본의 전화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유심을 말하는 거고요. 일본 사이트들이 가입 시에 현지 전화번호로 인증을 해야 하는 곳들이 꽤 많은데 특히 제가 콘서트를 예매를 했던 이플러스라는 사이트가 그랬었거든요.
혹시나 가고 싶은 공연, 콘서트들이 있다면은 사전에 어느 사이트에서 예매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현지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면은 미리 유심을 신청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항목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뤄볼게요. 저도 진짜 현지 콘서트 가는데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. 마지막으로 지출 관련입니다.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숙소 항공가로 약 384만 원이 나왔고요. 보시면 좀 필요 없어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더 싸게 간다면 싸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. 저랑 부인은 총 30일 동안 체류를 했고 생활비로만 나온 경비가 보시면은 32만 엔이네요. 소비 분류를 크게 8종으로 나눴는데 식사는 이제 아침, 점심, 저녁에 사용한 비용이고 이자카야는 술을 위주로 한 저녁 혹은 2차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교통비는 여행 이동에 든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. 뭐 버스나 지하철이 되겠죠. 스카이라이너도 포함일 거고요. 그리고 슈퍼마켓은 술이나 할인 음식들을 주로 샀는데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저희가 여기서 아침 저녁들을 꽤 많이 때웠거든요. 할인 상품들 때문에. 그래서 슈퍼마켓 금액이 아침 저녁 비용의 일부가 포함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필품은 의약품, 미니 가습기처럼 음식, 마실 것을 제외한 생활 때 필요한 것들을 모은 항목이고요. 편의점은 술이나 간단한 야식거리가 주가 되겠네요. 기타는 그 외에 잡다한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다가 산 물도 있을 거고, 여행지 입장료, 뽑기, 공중목욕탕 사용, 군것질, 코인 세탁소 등등이 있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 미확인인데 얘는 제가 20일 됐을 때쯤인가 중간 정산을 한번 했었는데 돈이 좀 비더라고요. 그래서 도저히 어디에 썼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미확인이라고 써놨고요. 그리고 이자카야는 2, 3일에 한 번꼴로 간 것 같은데 비중이 꽤 높죠. 이렇게 이자카야가 위험합니다. 다들 이자카야를 멀리 하세요. 이자카야가 독입니다. 그리고 이자카야를 말해서 생각난 건데 요즘 핫플레이스 지역의 이자카야는 거의 다 오토시가 있더라고요. 저는 이런 것도 있어서 더더욱 외진 곳에서 거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제가 갔던 오쿠역 쪽에는 오토시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. 웬만하면 없습니다. 오토시가 대부분 300엔부터 500엔 사이인데 이게 은근 비용이 조금씩 쌓이는 게 크더라고요. 그 외에도 일자별로 상세한 지출 항목을 제가 스프레드시트 상에 적어놓고 정리를 했는데 본문에다가 링크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서 이런 날에는 이 정도로 들었구나 라고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한 달간 일본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부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는 한 달 살기 영상을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해당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